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소식 정말 많습니다. 우선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 12월 말에 또 받은 돈이 나왔는데요. 스님에게도 2억 원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입니다. 돈을 준 스님도 이를 인정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모르고 다 시키지 않았고 원래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야, 이거 스님 빵 터집니다. 빵집 이래 이후로. 예. 네, 굉장히 또 정황이 구체적입니다. 총무기획관에게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스님 만나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광스님을 만나서 불교대학 설립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면서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액수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서울시를 봉헌한다고 한 기독교인이지만 종교도 뛰어넘는 거죠. 예. 우리 MB는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시는 분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할 때 그 잘을 액수로 가늠합니다. 예. 이 정도면 매우 잘이군. 이렇게. 근데 스님한테 받았다. 빵집 이래로. 예. 네, 돈을 전달한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받은 사람만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네. 모든 뇌물 관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판장에서도 모른다고 할 것이고, 예. 끝까지 모른다고 하실 것이고, 예. 모른 채 이분의 일생 전체가 마감되지 않겠나.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돈과 관련된 소식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리온그룹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넸다라고요. M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한 증언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오리온 전직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직 임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요구가 있었고 사장이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돈을 건넸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로요. 이게 이제 MB 관련한 뇌물의 특징인데 그 제2롯데월드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와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하고 홈쇼핑을 하잖아요. 예. 이권을 파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홈쇼핑 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기업이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이거 좀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래 그러면 그 잘을 돈으로 표현해. 이렇게 이루어졌을 법한데 그게 아니고 네, 여기서 나오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예, 당선 축하금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들 규모면 이렇게 수구먼이 있었고 예, 그 수구먼에게 이런 요구를 받고 돈을 마련하는 과정 또 사실은 보도가 됐죠. 돈은 오리온그룹이 당시 초코파이가 잘 안 됐는지 혹은 아예 비자금이 사내에 없었는지 비자금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오리온그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전혀 없다라고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증언한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고소했습니다. 전직 임원이 그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녹취도 공개하긴 했어요. 네, 또 추가로 MBC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통화 파일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 가긴 했는데 비자금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임원들 급여를 조금씩 떼가지고 마련해 줬다. 예. 안타까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어쨌든 액수는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오리온그룹의 이사장이 같이 이사장이 여기를 자주 다녔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주 다녔다고 하는 병원. 네, 돈의 전달처로 지목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박스채 10,000원 10,000장을 전달했고, 예. 이런 스토리인데, 여기서 또, 나경원 후보 고액 피부과 논란이 됐던 그 병원입니다. 네, 2011년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나왔던 그 피부과인데요. 그렇죠. 크게 화제가 됐던 거기다가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정치인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죠. 예. 자, 뜬금없이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소환됐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뉴스는 하나는 종교도 뛰어넘었다고 또 하나는 이제 항상 먼저 요구했다. 예.
소송비 대납도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우리원도 마찬가지로 돈을 내놓으라고. 예, 또 돈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성동조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업주가 구속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돈 다시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거절했다라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도 있습니다. 잘 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받은 대로 안 돼서 돌려달라 했더니 그걸 안 된다고. 네, 그와 관련되어 있던 정황들을 수차례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팔성 전 회장을 통해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상득 전 의원과 이상주 사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낙장불입인 거죠. 예. 이미 입금됐다. 다 썼다. 이런 돈과 관련된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다음 수는요. 네, 다스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유록 여사가 다스의 법인카드를 10년 동안 4억 원 넘게 썼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사용기간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 당선 직전인 2007년 말까지라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에서 썼다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인데요. 이상은 다스 회장도 사용하지 못했던 법인카드를 서류상 아무 관련이 없는 김유록 여사가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스의 내부자들이 한 증언에 따르면 최대 주주 둘, 형님이나 또는 뭐 처남, 고 김재정 씨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개인 법인 카드가 없었다는 거죠. 예. 다들 과부를 해서 사용했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달에 얼마 쓰면 나중에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그리고 얼마 이상 쓰면은 결제를 안 해줬고 최대 주주인데 사장이 회사 오너가 결제하라고 그러는데 사장이 집어 던졌다고 하죠. 예,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주식도 없는 이제 김유록 여사는 10년간 카드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억대를 사용했다라고. 네, 주인이다는 거죠. 주인이다. 예, 대통령까지는 본인이 그렇게 썼다는 것이고 이건 뭐 확인된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요 부인 관련된 혐의는 잠시 후 이정열 전 부장판사하고 한번 법률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기로 하고 있고요. 민의로. 그리고 이시영 씨도 뉴스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스 실소유주 정황을 알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상은 다스 회장 몫의 주식 배당금이 이시영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6억 원 가량인데요. 이에 대해선 다스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시영 씨가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주식에 한 주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는데 돈은 자기들이 씁니다. 예. 돈을 쓰는 사람이 주인이죠. 예, 최대 주주인데 돈을 못 쓰면 그게 무최대 주주입니까? 최대 주주라고 했던 두 사람은 돈을 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내 증언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고, 아들이나 그리고 부인은 돈을 썼다는 얘기죠. 예. 배당금을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죠. 주식의 배당금인데요. 주식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받아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곡동 땅을 판 자금도 이시영 씨가 가져갔다는 걸로 그렇게 검찰에 그 대통령의 형 그리고 그 아들 동영 씨가 증언을 검찰에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네, 물론 이에 대해서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스 내부 문제는 형 이상은 회장과 아들 이시영 씨 사이의 일로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카드도 이상은 회장이 줬다고 하는 식으로. 네, 가족들이 함께 쓰는 거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쓴 내역을 제시하자 처음에는 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가 카드를 제시하자 이거는 이상은 회장이 준 거다. 근데 이상은 회장 본인은 돈을 못 썼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당시 김성호 사장한테 돈을 얼마 이상 쓰면 매달 아주 혼이 났다고. 자, 이건 뭐 제가 보기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공방이 오가는 중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받아들인다라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시기는 이번 주 초가 유력하다라고 하는데요. 익명을 원한 대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입니다. 최근 검찰총장 주재로 내부 회의가 열렸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간부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반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기에도 너무 혐의가 많고, 예, 너무 액수가 많고, 너무 구체적이라 영장 청구는 뭐 거의 100%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되겠죠, 아마. 예.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평창 패럴림픽이 어제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요, 역대 최다 참가국이 참여했습니다. 49개국이고요. 또 선수도 570명 가량이 됩니다. 입장권도 목표 대비 150% 가까이 팔렸고요. 대회 기간 4개 경기장과 기타 등등을 해서요, 74만 명이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평창 올림픽에 이어서 패럴림픽도 잘 끝났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최초의 금메달을 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신의연 선수가요,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투혼의 동메달도 있는데요. 파라 아이스하키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미니가 하나 있어서 중요한 뉴스 한두 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중재를 요청했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한미, 한중일, 한일 등 릴레이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다 만나겠어요. 예. 러시아와도 만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하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북미 정상, 그다음에 북일 정상회담까지 나가면 북중이나 북러 정상회담도 연속으로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상회담을 중계를 해달라, 다리를 좀 놔달라. 네, 한일 관계 정통한 외교 소식들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만남을 중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일본도 4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여러 가지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국들이 이제 전 세계적 강국이거든요. 네. 육자회담에 끼는 국가들이 모두 다 강국이에요. 유엔 안보리 국가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그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다자 외교의 중심이 된 건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이다. 예, 앞으로도 이런 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국제 정세는 돌아가고 있고요. 이